열심히 걷는데 무릎이랑 허리가 더 아프신가요? 지금 신은 그 편한 신발이 내 관절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 정리부터 하셔야 합니다. 50대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할 딱 3가지 신발 고르는 법. 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신발만 잘 골라 신으셔도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 지키실 수 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척추 협착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걸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진찰을 해보니까 엑스레이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려고 발을 보니까 신발 밑창이 다 달아있더라고요.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돼서 발에 가는 충격이 무릎, 골반을 거쳐서 허리로 직접 전달이 되면서 척추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신발이 요즘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발, 특히 평발이 있거나 요족이 있거나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 특히 족저근막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우리 몸은 운동 사슬이라는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발, 무릎, 골반, 척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발이 무너지면 무릎, 골반, 척추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상 발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발의 경우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회내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면 발목이 안쪽으로 휘면서 무릎이 X자 다리가 되고, X자 다리가 되면 체중이 안쪽으로 실리면서 안쪽 무릎 연골이 망가지는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반대로 요족이라고 해서 이 발의 아치가 너무 높다 보면 이 발가락이 회외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무릎은 O자 다리가 되고, O자 다리가 되면서 바깥 연골이 무너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흰머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발 구조도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발 바닥에 있는 뒤쪽에 지방 패드가 위축이 되면서 얇아지고 희행아치가 무너지면서 이 발볼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만약에 240mm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면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볼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신발의 규격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를 기준으로 발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전에 젊을 때 생각했던 신발 치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 볼수가 넓어지고 발이 쫙 펴지기 때문에 볼 넓은 것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병원에서 체중을 실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집에서 신발 밑창의 마모 상태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발이라고 하면 이 신발에 바깥쪽, 뒤쪽이 많이 닳고 앞쪽 엄지발가락 안쪽이 살짝 닳는 게 정상인데, 평발인 경우에는 이 발이 안쪽으로 휘는 회내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발이 안쪽만 달게 되죠. 안쪽만 달아 있으신 분들은 평발이 심하거나 유연성 평평족, 그런 발의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족인 분들은 발이 바깥쪽으로 도는 회외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발이 바깥쪽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봤을 때 밑창이 바깥쪽만 달면 이 아치가 높은 회외 변형을 일으키는 요족이라는 발의 기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깔창을 뺐을 때 엄지발가락이 움푹 패이거나 여기에 구멍이 날 정도로 변형이 온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무지의 강직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신발이 꺾이지 않는 단단한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 밑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어떤 신발이 발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주의가 필요한 신발이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의 평평한 플랫 슈즈입니다. 굽이 없으니까 발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 발은 사실 완전히 평평한 바닥보다 약간의 경사가 있을 때 근육과 힘줄이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굽이 전혀 없는 신발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이 완충 없이 족저근막, 발바닥을 지지하는 두꺼운 힘줄로 직접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결국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족저근막염으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신발을 즐겨 신고 계시더라고요. 편하다고 느끼는 신발이 오히려 발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 뒤꿈치가 열린 신발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들 신으시는데요. 이 신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뒤꿈치를 잡아주는 힐 카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힐 카운터는 신발 뒤쪽에서 발 뒤꿈치를 컵처럼 감싸주는 단단한 구조물인데 이게 없으면 발이 스스로 신발을 붙잡으려는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발가락을 굽혀서 바닥을 움켜쥐는 동작을 본능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이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과 힘줄이 짧아지면서 굳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발가락이 갈고리 모양으로 굳어지는 변형을 망치조치라고 하거든요. 한번 변형이 오면 되돌리기 쉽지가 않아서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발가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 신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매일 장시간 착용하신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코가 뾰족한 구두입니다. 이 신발의 문제는 발의 앞쪽 공간, 즉 토우박스가 좁다는 데 있어요. 발가락이 모두 한쪽으로 몰려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압박이 오래 지속되면 두 가지 문제가 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지외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점점 밀리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변형이에요. 50대 여성분들께 특히 흔하게 보이는데 단순히 뼈가 튀어나오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보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간신경증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반복적으로 눌리면서 신경 주변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증식하는 건데요. 발 앞쪽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발가락이 타는 듯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가끔 특별한 자리에서 신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상적으로 매일 신고 계신다면 발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발의 기능을 지지해주는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아치 서포트입니다. 발 안쪽에는 완만한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치가 스프링처럼 작동하면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발 전체의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줍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아치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아치가 내려앉기 시작해요. 이때 깔창 안쪽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아치를 물리적으로 받쳐주는 구조가 있으면 발의 피로를 크게 줄이고 무릎이나 허리로 올라오는 부담도 함께 줄일 수가 있어요. 신발 안쪽에 손을 넣어 보셔서 아치 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이 토우박스의 너비입니다. 앞서 뾰족한 신발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좋은 신발은 발가락이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넓다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쫙 폈을 때 서로 눌리거나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압박을 받으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모두 저하됩니다. 발이 쉽게 붓고 저리고 피로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실 때 발가락 끝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발가락을 움직여 봤을 때 간섭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힐 카운터의 강성입니다. 아까 뮤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힐 카운터는 신발 뒤꿈치를 감싸는 단단한 컵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이 부분이 발목 관절을 좌우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힐 카운터가 물렁하면 걸을 때마다 발목이 미세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발목인대에 만성적인 부담이 쌓이고 무릎과 골반 정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매장에서 신발을 고르실 때 이 뒤꿈치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단단하게 버텨줘야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눌린다면 발목 지지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킬레스건과 장단지 근육 복합체의 길이와 유연성의 차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을 때 편한 이유는 아킬레스건과 이 장단지 근육의 복합체가 길이가 짧은데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음으로써 짧은 근육에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건데 이거는 가짜 편안함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어서 발바닥이 닿는 지면의 상태를 뇌로 전달하는 전달 경로가 있는데, 그래서 딱딱하면 딱딱한 느낌, 마르면 마른 느낌, 그런 느낌이 다 전달돼야 되는데 쿠션이 너무 물렁물렁하면 전달 경로가 망가지면서 내 발이 지금 평평한 곳을 가는지 기울어진 곳을 가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의 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상작용입니다. 이 보상작용에 의해서 우리 발목과 무릎의 관절 근육들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닥을 디디면 반발력에 의해서 이 발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밑창이 물렁물렁하다면 반발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마치 모래사장을 걷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신발의 밑창은 마시멜로가 아니라 아주 탄탄한 공과 같은 구조가 돼야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튕겨 올라오는 반발 탄성 있는 소재를 고르셔야 효과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고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의학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잡한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50대부터 신발은 과학이다.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아치가 무너지는 내 발의 해부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는 신발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랫 슈즈나 낡은 신발은 발과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들여봐 주시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말랑함이 아니라 탄성입니다. 너무 푹신해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신발보다는 적당히 단단하고 반발력이 좋아서 보행 에너지를 도와주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장에서 힐 카운터를 꼭 눌러보시고 단단하게 버텨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신발은 무조건 저녁에 산다. 부종을 고려해서 오후 4시에서 5시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있는 사이즈로 고르시고 끈이나 벨크로로 조절이 가능한 신발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발 하나 잘 고르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100세 시대의 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